정봉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할 거 없이 막말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논란이라고 한다면은 도태우 변호사의 5.18과 관련된 그 논란이 있었고,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언론들이 약간 좀 허위 보도를 했다라고 도태우 변호사도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리가 있는 게 애당초 도태우 변호사가 했던 얘기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아니고 5.18 개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유공자와 관련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그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 맡은 이해찬 지금 뭐 선거의 귀신이다라고 하는데 선거의 귀신인지 그냥 귀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선거의 귀신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5.18 당시에 서울에 있었다고. 근데 유공자 아닙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뭐 귀신으로 뭐 영혼을 보냈나요? 광주에다가? 아니 서울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 5.18에 대해 가지고 유공자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진짜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는 사람, 진짜 우리가 법으로 보호해야 되는 사람과 가짜를 좀 구분을 하자. 뭐 이런 논란까지 다 합쳐 가지고 이제 전면적인 그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도태호 변호사가 얘기를 했던 건데 마치 그게 이제 5.18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보도를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계속해가지고 건덕지를 만들어내가지고 키우는 거죠, 그렇죠?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해찬 최고가 과거 이제 그 10년 전에 썼던 글. 이제 긱스라고 하는 축구 선수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몰라요 사실 축구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긱스라는 사람이 이번에 좀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거나 뭐 사생활 관련된 뭐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 긱스 그 선수 같은 경우도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선수로서는 이제 훌륭한 또 선수다 보니까 감독직까지 맡아가지고 역할을 잘 냈다. 그거를 이제 또 장해찬 최고가 10년 전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공적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공적인 일을 하면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사적인 일을 갖다가 공적인 어떤 실력까지도 연계시켜가지고 해석하는 걸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뭐 집단적으로 뭐 남녀가 뭐 그런 거를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하는 거는 진짜 저질 아닙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오늘 또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게 장해찬 최고가 과거 이제 그 문화 관련된 이제 일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적인 의식 수준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계속 막 긁어내가지고 계속 뭐 장해찬 최고에 대한 막말이다. 뭐 일본 사람보다도 우리가 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배울 거는 또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의식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 선진국 수준에 잘 맞잖아요. 뭐 엘리베이터 줄 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얘기하면 뭐 끝도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뭐 운전하는 습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전거리 확보하는 거 횡단보도 뭐 그리고 쓰레기 뭐 길거리에 버리지 않는 거 뭐 별의별 거를 생각해봤을 때 일본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일본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비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으면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글을 썼던 게 2012년도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장해찬 최고가 근데 뭐였는데요? 그때 그냥 뭐 그냥 학생 아닙니까? 그냥 청년이잖아요. 청년으로서 일본 가보고 한국 와서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다. 일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의식 수준이 문화예술 수준이 특히나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청년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세상 천지에. 아니 그럼 우리는 무슨 뭐 무조건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그 서승만 같은 그 희한한 그 개그맨처럼 일본 사람 다 그냥 막 척결해야 돼. 무슨 뭐 죽창 들고 다 막 가서 뭐 어떻게 해버려야 돼. 뭐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정신병자지. 응? 청년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부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청년으로서는 충분히 일본과 그리고 특히나 장해찬 최고가 세계 여러 곳을 이제 또 여행을 많이 한 그런 또 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문화예술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나가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막말이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거지로 지금 언론들이 오마이뉴스나 경향 한겨레 지금은 다 그렇게 막 글 쓰고 있던데 기사 쓰고 있던데 어거지로 지금 막말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봉주 같은 경우는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이거는 막말이 아니라 이걸 뭐 새로운 신조어를 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DMZ에 멋있는 것이 있잖아요. 발목지뢰.
발목지뢰가 멋있는 건가요? 가가지고 자기가 그럼 밟든지, 멋있는 거라고. 지가 가가지고 그거를 캐내든지. DMZ에 멋진 게 있잖아요. 발목지뢰. 그러면서 DMZ에 들어가가지고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이런 식의 멘트는 북한의 무슨 괴뢰군이 아니고서야 DMZ의 그 건너편에 있는 북한의 그런 어떤 뭐 감시병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실제로 군 장병이 DMZ 그 목발 지뢰를 밟아가지고 다리 한쪽을 잃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로잉 같은 선수로 로잉 그 하는 그 선수로 이제 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밝히는 것도 두렵대요. 또 괜히 논란 생겨가지고 자기 어떤 지금 일상생활이 그게 회복이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로잉 선수로 그게 핸디캡 그런 선수로서 그거 하는 데까지 얼마나 또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근데 괜히 또 막 이재명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이 선수직도 위태로울까봐 함부로 지금 입장도 못 낸다라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거를 생각해봐도 진짜 기가 찬데. 아니 국회의원이나 했다라는 양반이 이거 2017년도에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발지뢰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정도 시간이 지나 2015년도에 목발지뢰 사고가 있었으니까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거를 비아냥거리면서 무슨 뭐 목발을 선물로 주겠다? 목발을 갖다가 기념품 같이 그렇게 주겠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얼마나 많이 우리 그 천안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연평도 해전, 북한에 도발이 있었던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식의 도발이 있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정부가 그 유가족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를 생각한다면 분노가 진짜 막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연평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6.25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가족분들을 다 청와대에 모셔놓고 만찬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진이가 그때 환영사라고 하면서 그 안내문 같은 거를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다 놓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내문에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 기념사 같은 거에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김정은이랑 두 손 잡고 웃으면서 손 들고 있는 거 그거를 사진으로 올려놨잖아요. 이게 소시오패스지 뭐예요? 김정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 가족을 잃었는데 김정은 그 일가로 인해 가지고 3대 세습했던 그 일가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내 가족들을 잃어 가지고 그 자리에 갔는데 김정은이랑 손잡고 웃고 있는 사진을 갖다가 거기다가 대문짝만하게 실어놨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진보 좌파라고 하냐고요. 이게 뭐 종북 주사파가 할 만한 일인 것이죠. 어떻게 이게 진보 좌파입니까? 정봉주도 그러니까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낙검수에서 했었던 원래 정봉주가 제 학교 선배이긴 하지만 정봉주가 낙검수 당시에 맡았던 역할이 막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얘가 무슨 뭐 인사이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김어준이 같이 무슨 뭐 선동을 잘하기를 합니까? 뭐 선동을 뭐 잘할 수도 있겠지만 막말 담당을 했던 게 정봉주는 딱 지금 그 수준대로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인터넷 방송했던 그 수준을 가지고서 국회의원을 하고 그러니까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쌍욕을 하는 거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참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응을 보더라도 정몽주 인간이 인간되기는 글렀어요. 바로 이제 그 했던 해명이 뭐였습니까? 13일 오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한 바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거짓말이었다라는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죠. 아니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사과를 드렸대요. 그러면은 당사자가 누군데요? 목발지뢰를 밟아가지고 발목지뢰를 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리를 잃은 그 장병이 당사자 아닙니까? 무슨 놈의 다른 당사자가 있겠냐고요. 그 당사자라고 한다면은 뭐 정봉주 입장에서는 뭐 김정은입니까? 뭐 문재인입니까? 이재명입니까? 당연히 이제 그 희생을 당했던 그 군 장병의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두 사람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 정봉주로부터 그런 식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발목지뢰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희생을 당했던 두 장병 전부 다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특히나 지금 육군에 복무 중인 김정은 상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 정봉주가 얘기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는 거예요.
온통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밖에 없는 겁니까? 구라를 치건 거짓말을 치건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혹시나 내가 이게 논란이 커져가지고 공천 잘리진 않을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혹시나 내가 배지 달지는 못하진 않을까라는 게 그게 두려워가지고 사실이건 거짓이건 필요 없고 낙검수 때 그때 지금 저질스러운 그런 버릇이 그대로 지금 도져가지고 또다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재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컷오프를 안 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전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고발 조치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명예훼손 같은 거라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청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발언을 듣고서 아이고 잘한다 정봉주,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분노를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난 뒤에 정봉주를 커스 안 시킨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수준이 정봉주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냐고요. 이 인간이 그러니까 막말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또 금태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한 번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K모시기. K모시기가 김정은은 아니겠죠. 그렇죠? 금태섭 아니겠습니까? 이 X만한 XX야. 이 뭐 지읒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거겠죠. 이 뭐만한 뭐뭐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아발이야.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정봉주가 구속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깜방 가가지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깜방에서 몸짱되는 법 그렇게 책도 쓴 사람인 거 박수를 쳐드릴게요. 제가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뭐 박수를 쳐드릴 수는 있지만 아니 무슨 뭐 금태섭에 대해 물론 제가 뭐 금태섭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요때 당시가 이제 그 금태섭이 한창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청와대까지 박용진이랑 같이 뭐 셋이서 막 들어가가지고 문재인한테 막 고언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조국 사태 같은 거는 반드시 잘라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한창 금태섭이가 제정신이 있어가지고 민주당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던 와중에 정봉주가 뭐라고 한 거예요?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아발이야? 아니 이게 깡패입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이거 뭐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자기 나와바리라고 한다면 전국구 지금 조폭이란 얘기지. 정봉주는 지금 국회의원 할 게 아니네요. 그냥 뭐 전국구로 해가지고 40개 교도소 전국에 있는 40개 교도소 전부 다 자기 나와바리라고 하는데 이러면 뭐 그냥 교도소에 집어넣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지금 천직이겠네요. 교도소에 있는 게 다 자기 나와바리라고 하는데 조폭이. 조폭이나 하세요. 깡패 같은 일이나 어디 뭐 국회의원 하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습니까? 아니 이게 워딩의 수준이 이게 뭐 야, 이거 뭐 지금 뭐만한 뭐뭐야라고 하면서 무슨 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방송에다 대고 합니까? 응? 그리고 JTBC 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또 똑같이 얘기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장르만 여의도 이 장르만 여의도에 나가가지고 논란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정봉주가 안철수 의원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죠. 노원에서 이제 병 X 병으로 시작하고 그 신으로 끝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워딩까지 쓰면서 안철수도 욕했던 게 정봉주인데요. 근데 참고로 이제 그 안철수에 대해 가지고 최대 악연이라고 하는 게 이준석이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요 똑같은 방송 JTBC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 나가가지고 안철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새끼라 그랬습니다. 믿기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르만 여의도인지 이거 무슨 뭐 욕하는 여의도인지 뭐 하는 여의도인지 모르겠는데 뭔 놈의 방송이 이따위 방송이 있습니까? 이준석이 가가지고 안철수한테 무슨 뭐 새끼 아니,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고 할지라도 JTBC가 만드는 건데 그 말이나 됩니까? 장르만 여의도 가가지고 새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정봉주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장르만 여의도 나가가지고 시청자들한테 벌레라고 하잖아요. 이런 방송 뭐 하는 방송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장르만 여의도인지 여의도 잡것들만 모여 있는지 시청자한테 벌레라고 표현해가지고 진행자가 아차 싶었는지 아유 그래도 막 벌레라고 하는 얘기는 하면 안 되죠라고 하니까 그거 뭐 전혀 뭐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막말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까지 몇 차례나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막말이냐라고 하면서 바퀴벌레 딱 나오면 벌레가 나왔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자도 지금 기사를 잘못 쓰고 있는 게 벌레라고 얘기한 수준이 아니라 시청자를 상대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퀴벌레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입장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제가 만약에 조선일보 지금 그 TV조선 제가 신통방통 나가가지고 아침에 방송하다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김강현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월요일 날 아침 9시 신통방통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통방통 나가서 이러는 거지. 김강현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재준 씨, 왜 이렇게 방송에 집중 안 하고 자꾸 휴대폰만 보고 계세요라고 했더니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혹시 벌레가 들어와 있는지 바퀴벌레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무슨 뭐 방통위에 끌려가가지고 뭐 조사받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민주당 시민단체 뭐 듣도 보도 못한 시민단체 바퀴벌레 뭐 시민단체 같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무슨 뭐 벌레단체 뭐 하도 이제 뭐 요즘 뭐 대한민국의 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보다도 벌레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인간보다 환경이랑 인간보다 동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벌레 수호단체 뭐 이런 것도 있겠지 뭐 그런 애들이만 나와가지고 뭐 집단 성명 내고 TV조선 앞에 나와가지고 1인 시부터 시작해서 막 100인 시 막 하지 않겠습니까? 성주준 내쫓으라고.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정봉주라고 하는 사람이 JTBC 방송에 나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지금 바퀴벌레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뭐 얘기하면 입이 아파요. 지금 보니까. 또 2016년도에는 조계사에 가가지고 기자회견하겠다라고 하는데 애당초 조계사에 왜 갔냐? 자기가 조계종을 그때 이제 정봉주가 조계종을 갖다가 김정은 집단에 비유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와가지고 얘는 그럼 정체가 뭐죠? 무슨 뭐 김정은들 뭐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이거 뭐 희한한 거야? 뭐 그냥 잡종인가요? 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봉주가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뭐 공산주의 뭐 그런 어떤 이거 말이 되나? 근데 조계종을 어떻게 이것도 해석을 해가지고 김정은 집단에다가 비유할 수가 있죠? 뭐 독재 집단이라는 겁니까? 우리 정청래 같은 경우는 뭐 봉이 김선달 뭐 그따위 소리나 해가지고 그때 뭐 사과하고 뭐 그러더니만 얘네들은 뭐 툭하면 뭐 국민들을 비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툭하면 이제 또 뭐 종교를 갖다가 비하를 하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불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청래 지난번에 뭐 봉이 김선달 뭐 그따위 소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뭐 정봉주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에 비유를 했다라는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독재에 비유를 했다라는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조계사에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뭐 또 여신도가 이제 막 반발을 했겠죠. 그렇죠. 여신도 분들이 네가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입장 표명을 하겠다라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냥 확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여자 또 밀치는 것도 전문인가 봐. 확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재판에 가가지고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때도 무슨 뭐 정봉주가 여신도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했었어? 그때 무슨 그 뭐라고 합니까? 정당방위였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그 밀쳤던 여신도가 당시에 68세였습니다. 아니 무슨 감옥에 가가지고 몸짱 되는 법을 그런 어떤 몸짱이 됐다고 책까지 집필하는 양반이 68세 그 여신도를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정당방위로 확 그냥 밀쳐버렸다. 이제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어요.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양아치력이라고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봉주 저리 가라다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로 봤었을 때 이 정봉주를 살릴지 말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재명이면은 솔직히 살리고도 남아야죠. 정봉주도 만약 컷오프 되면은 또 모릅니다. 그때처럼 이제 정봉주가 지난 총선에서 컷오프 돼가지고 이해찬한테 무슨 나를 시정 잡배 개 쓰레기로 보냐라고 별별 그냥 난리를 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난번 총선 때 정봉주가 컷오프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해찬이가 이제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그때 이해찬이랑 그다음에 또 누구였습니까? 전해철이었나요? 양정철이었나? 아마 두 철 중에 하나였어. 전해철이었던 것도 기억나는데 그래갖고 그 세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나를 감히 뭐로 보고 나를 시정잡배 개 무슨 쓰레기로 보냐라고 길길이 날뛰었던 인간이 정봉주인데 지금 또 공동선대위원장이 이해찬이잖아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니까. 그때는 컷오프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과연 컷오프를 시킬지 말지 한번 또 지켜보자고요. 물론 이재명의 어떤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정봉주가 살아남아야 되겠죠. 참고로 정봉주가 컷오프가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때 길길이 날뛰었던 것처럼 이재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나를 시정잡배 개 무슨 쓰레기로 보냐. 너는 그렇게 형수한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소리 해놓고 왜 나한테는 뭐라고 하냐라고 아마 또 설쳐될 것 같은데 그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